자, 그럼 한번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2점 투시도에서 사각형을 앞으로 굴렸을 때 소실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면 2점 투시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그 투시도를 만들려면 눈높이가 가장 먼저 그려져야 돼요. 자, 이렇게 눈높이를 먼저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소실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소실점이 왼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소실점이 두 개의 소실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2점 투시고 2점 투시를 기반으로 해서 자, 투시 안내선을 좀 몇 개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2점 투시를 그리려면 그냥 일단은 투시 안내선이 몇 개가 필요하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배경 투시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프리핸드 드로잉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연출 같은 것들을 할 때 화면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출을 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티에서는. 근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자를 가지고 연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프리핸드 드로잉으로 연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어떤 항상 이렇게 투시 안내선을 꺼내서 얘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점 투시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선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지겠죠. 네, 이 영상은 끝나고 나서도 업로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똥똥똥똥 내려갈 테니까요,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똥똥똥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투시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페이지 자체가 지금 회색 처리로 돼 있어요. 회색이 돼 있어 버려 가지고 작품 기본 설정을 페이지 관리 창을 닫은 다음에 잠깐만 설정을 하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꾸 회색으로만 떠 가지고 작품 기본 설정, 얘를 모노크롬에서 컬러 확인. 오케이,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2점 투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육면체를 그리면, 자, 이렇게 하나 내려가는 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투시 안내선을 따라서 그냥 그리면 돼요. 내려가는 선, 그리고 왼쪽으로 가는 선. 자, 대략적으로 육면체 같다라는 느낌만 들 정도로 육면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얘가 이쪽이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이제 그리시면서 비율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육면체가 그려졌습니다. 육면체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앞에서 보이는 거는 3면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뒤쪽에도 똑같은 면들이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을 해서 이게 육면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육면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얘가 앞으로 굴러가면 자, 이 상태에서 요렇게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투시도의 방향에 따라서 자, 요렇게 앞쪽으로 굴러갈 수가 있죠. 요렇게 투시도의 방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더 궁금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는지, 이제 투시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굴러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예 화면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는지, 둘 중에 어떤 거를 설명을 해드릴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 자, 화자 앞으로 오는 방향으로요. 그러면은 2번이 되겠네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다점투 시도의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점투 시도는 뭐냐면 2점 투시잖아요. 현재는 1점, 2점 투시입니다.
두 개의 토시도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투시선은 이렇게 전부 다 평행인 선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선들은 평행이고, 그리고 이렇게 직선인 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굴러가게끔 하고 싶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소실점이 하나가 생겨요. 자,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소실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실점은 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한 깊이선이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져요. 자, 깊이선을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깊이선은요, 깊이선이라는 요 이론은, 자, 요 깊이선이라는 요 아이의 정체는 얘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에서부터 파생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포도 배경 첫 번째 강좌나 두 번째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소실점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요 소실점에서 사실은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깊이선이 쫙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소실점이 하나가 생기면, 만약에 2점 투시라고 생각해서 2점 투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2점 투시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깊이선이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야지만 깊이선이 뭐 작용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소실점이 만들어지는 순간 여기에 깊이선이 이렇게 쫙 만들어지고, 깊이선이 이렇게 쫙 만들어지고, 소실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요 눈높이라는 아이는요, 수많은 소실점들이 응축해서 압축해서 모여진 수천 수억 개의 소실점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디가 됐든지 간에, 화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깊이선이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깊이선이 나오는 거는요, 얘가 앞쪽 방향으로, 지금 화면 앞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위치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져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럴 때는 자, 이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깊이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기본 형태의 요 도형은 가만히 놔두고, 이제 요 상태에서 얘가 얼마만큼 아래쪽으로 굴러져서 내려오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요렇게 아래쪽으로 굴러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굴러져서 내려오는 만큼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앞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동하면 소실점이 1점 투시의 소실점에 영향을 받겠죠. 일단은 자, 여기에서 여기서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어떤 물체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가 커져서 투시 안내선을 따라서 그대로, 자, 육면체의 윗부분 면적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더 커진, 비율이 조금 더 커진 육면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냥 투시도의 흐름 그대로 따라온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가 그냥 앞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얘가 그냥 단지 앞쪽으로 내려오면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한 바퀴 굴릴 거란 말이에요. 자, 한 바퀴 구를 거면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쭉 오는 게 아니라 가다가 얘도 이렇게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이렇게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 내려가는 정도의 차이는 그냥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쪽만 먼저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반대쪽은 그냥 그 반대편에 있는 기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온 상태의 기울기가 또 직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요 정도쯤의 기울기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연결되는 선은, 자, 이 상태에서 투시 안내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한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직선을 이렇게
쭉 뒤쪽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요 깊이선이랑 만나는 소실점이 하나가 생기죠. 자, 요 만나는 소실점이 바로 얘 자체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소실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한 요 정도쯤이니까 한 요쯤에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투시 안내선을 몇 개를 더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요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요 물체를 이렇게 살짝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얘 자체가 약간 위쪽으로 소실점이 올라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투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양쪽 옆에 있는 아이들도 역시 깊이선이 만들어져요. 약간 복잡해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깊이선을 쭉 올려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깊이선을 이렇게 소실점에서부터 깊이선을 쫙 올려줘요. 그러면은 얘랑 또 일직선으로 만나는 소실점이 생깁니다. 아따 복잡하다. 자, 이렇게 소실점이 생겨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소실점을 기반으로 여기 있는 소실점을 기반으로 해서 요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약간 위로 올라갔으니까 약간 위로 올라간 상태의 소실점을 기반으로 해서 자, 다시 투시 안내선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또 꺼내줘요. 약간 연한 선을 그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렇게 살짝 꺼내 주시면 자, 요 네모 안쪽에 생기는 요 사각형을 중심으로 하나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얘가 상대적으로 화면 앞쪽으로 요 면적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면적이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앞쪽으로 면적이 살짝 기울어진다면 자,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면 지금은 이렇게 요 위쪽에 있는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요. 요 면적이 굉장히 좁잖아요. 근데 화면 앞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요 면적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요 비율을 유지를 하면서 자, 그래서 한 요 정도쯤 투시 안내선을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투시 안내선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줍니다. 약간 더 넓어져야 되겠네요. 앞쪽으로 내려가는 투시 안내선을 잡아놨으니까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점 투시도를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1, 2, 3점 투시도를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시니까 일단은 기본 1, 2, 3점 투시도를 먼저 선행학습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얘가 어려운 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얘가 상대적으로 요 면적이 이렇게 좁아 보여야 되는 면적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어지게끔 그려졌죠. 그쵸? 근데 요 상태에서 약간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면적을 그리고자 하는데 근데 얘가 앞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중이니까 일자로 내려가는 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그냥 일자로 놓여져 있을 때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굴려보면은 이제 화면상에서 멀어지는 부분과 가까워지는 부분이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모서리 면적 부분은 굉장히 가까워지고 그리고 모서리 면적에서 이제 멀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런 방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기울기를 구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만큼 기울어졌냐를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만큼 기울어졌으니까 요 모서리를 그냥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 모서리에서부터 요만큼 기울어졌으니까 자, 이 기울어진 각도가 한 요 정도다 치면은 그 요 정도의 각도를 여기에서도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한 그 정도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덜 하거나 해도 그냥 한 그 정도쯤으로 집어넣어 주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넓게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약간 더 조금 좁은 어떤 반경으로 한 요 정도쯤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 정도 반경과
그리고 요 직선 부분들, 요 직선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와, 근데 이거는 너무 가파르게 됐네요. 근데 이거보다 약간만 더 조금 한 요 정도쯤으로 설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얘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뒤쪽도 어쨌든 간에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자, 들어가 주는 설정을 해 주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반대쪽은 이제 그걸 그리지 마시고요. 정확한 어떤 해석을 위해서 자, 요 대각선에서부터 그대로 쭉 선을 연장을 해서 자,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쭉 선을 연장을 해서 자, 깊이선과 만나는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럼 깊이선이랑 그리고 이 연장하는 요 투시 안내선이랑 만나는 요 소실점이 생겼죠. 요 소실점을 기반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는 선도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요. 그러면은 요걸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프리핸드 드로잉으로 쭉. 근데 한쪽에 어떤 길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축약이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튀어나오면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더 튀어나오는 모양이 되면은, 길이에 대한 축약이 생겨버려요. 왜냐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만히 서 있었던 요 물체가 앞쪽으로 튀어나오면, 굴러가면은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슉 내려가고, 슉 내려감에 따라서 요 길이는 짧아져 버리겠죠. 이게 이제 움직임에 따른 축약이라고 하는데 인체를 그릴 때에도 배경을 그릴 때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축약이 생겨서 그 축약을 적용을 해서 그리자 하니 요거보다 그냥 짧게만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는 앞쪽으로 요 앞에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요 모서리를 기반으로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요 모서리 부분은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냥 요 모서리는 똑같이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요 상태에서 투시 안내선을 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도형의 투시 안내선을 자 얘의 투시 안내선이죠. 얘보다는 중심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얘의 소실점을 향해서 따라가고 있는 투시 안내선을 따라서 요렇게 위쪽으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을 쭉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로 향하고 있는 투시 안내선을 만약에 좀 약간 애매하게 그려졌다 그러면은 좀 여기에 투시 안내선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하나씩 더 추가를 하셔서 드로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은 약간 더 앞쪽으로 튀어나온 육면체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요. 이렇게 육면체 정면 상태의 육면체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더 튀어나온 육면체, 앞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육면체는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어렵죠, 근데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투시도의 이해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시도가 그냥 1, 2, 3점 투시도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1, 2, 3점 투시도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점 투시도로 진입해버리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점 투시도를 정확하게 그려내시기 위해서는요. 그냥 바로 다점 투시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 2, 3점 투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 2, 3점 투시도를 활용해서 어떤 배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다점 투시도는 1, 2, 3점 투시도에서 파생되는 투시도예요. 이 다점 투시도 자체가 어떤 특수한 투시도를 어떤 뭐 1, 2, 3점 투시도처럼 뭐 4점 투시, 5점 투시 뭐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투시도가 아니라요. 1, 2, 3점 투시에서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투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점 투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야 다점 투시도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럼 최고점으로 높아졌을 때 소실점이 높은 위치에 있다가 서서히 내려올 때 눈높이나 다시 소실점 잠시만요. 소실점이 높은 위치에 있다가 서서히 내려올 때 눈높이라 다시 소실점이 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어쨌든 얘 자체가 눈높이가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를테면은 얘가 조금 더 위쪽의 눈높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런 것처럼 눈높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앞쪽으로 오면 눈높이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가 조금 더 앞쪽으로 오면 눈높이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걸 눈높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체의 움직임에 따른 소실점이 조금씩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얘가 조금 더 앞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뭐 나온다, 더 많이 굴러갔다라고 한다면 이 소실점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점 투시도가 원래 아주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으면 약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각형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할 때 소실점도 내려오는 거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할 때 소실점도 내려오는 거죠. 사각형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자, 요 사각형이 이렇게 요 사각형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반대로 소실점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얘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반대로 자, 요 사각형이 뒤쪽으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소실점이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겠죠. 이거는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이론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림이 동반돼요. 이거는 그냥 1, 2, 3점 투시가 1점 투시에서 2점 투시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2점 투시에서 3점 투시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사실상에는 화면을 정면으로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3점 투시가 될 수도 있고 2점 투시가 될 수도 있고 1점 투시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1점 투시로 화면을 촬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물체가 화면 중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중간으로 한 어떤 물체들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실제 어떤 현상에서, 실제 인생에서 자, 요렇게 소실점이 1점 투시인 어떤 물체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점 투시인 물체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물체의 그냥 정방향이 아니라 틀어진 모양의 어떤 육면체가 갑자기 화면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요 물체를 촬영을 하고 있지만 같은 화면 속에서 2점 투시도의 물체가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약간 요렇게 모양을 살짝 틀어놓은 것 뿐이라서 눈높이만 같다면 같은 화면에 놓여진 물체가 맞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이 놓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물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쪽으로 툭 들어 올려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됐어요. 근데 요런 모양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같은 화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화면 속에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투시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 지향하고 있는 소실점의 방향이 다를 뿐이죠. 같은 화면 안에서. 이게 다점 투시도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보면 소실점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요 어떤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요 화면 중심에서 중심 소실점 하나 있죠. 자, 그럼 뭐 1점 투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합시다. 1점 투시가 있어요. 근데 옆에 가니까 소실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2점 투시인가? 그럼 2점 투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왼쪽으로 가니까 소실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야 이거 도대체, 이거 그럼 3점 투시라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3점 투시도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소실점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만 3점 투시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깊이선이 소실점이 없으니까. 그쵸? 그럼 이거는 뭐 무슨 투시도라고 해야 되는지 약간 애매한 순간이 옵니다. 자, 애매한 순간이 오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요 물체의 소실점을 찾아보니까 여기 위쪽에 또 소실점이 만들어졌네. 근데 이쪽에 또 소실점이 만들어졌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실점이 하나가 더 있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소실점이 6개니까 이건 6점 투시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2점 투시에서 그림을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가장 화면을 장악하고 있는 투시도를 보셔야 됩니다.
가장 화면을 장악하고 있는 투시도를 봤을 때 얘가 이 점 투시구나 라는 인식이 바로 잡혀졌어요. 누가 봐도 이건 그냥 2점 투시다 이렇게 생각이 됐으면 2점 투시가 기본이 되는 화면인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만들어졌을 때 소실점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소실점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도 소실점이 만들어졌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6점 투시, 7점 투시가 되는 게 아니라 2점 투시를 기반으로 한 다점 투시다 라고 말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면적이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은 사실상 얘네들이 향하고 있는 소실점이 좀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요. 면적이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더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육면체 얘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더 정면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가 이제 물려있는 어떤 기본이고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얘가 더 짧아지겠죠. 자, 요 길이가. 왜냐면 축약이 아주 그냥 있는 대로 팍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더 짧아졌어요. 그럼 짧아진 만큼 이제 더 뭔가 사각형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사각형이 보여지려면 자, 제가 약간 놓치고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어요. 자, 이거 설명을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상 이게 좀 옳은 그림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이론은 통일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갔으면 사각형이 훨씬 더 정방형으로 생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는데 얘보다 훨씬 더 사각형이 사각형처럼 보일 거예요.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기가 훨씬 더 직각에 가까워지고 여기도 직각에 가까워질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거의 사각형의 원래 온전한 모양이 거의 다 갖춰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각형. 자,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여기를 90도에 가까운 각도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 뒤쪽으로 90도에 가까운 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요 상태가 자,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직각에 가깝게 이렇게 거의 직각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소실점이 약간 이상하게 잡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소실점이 여기 위에 잡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더 멀리 머나먼 저 우주 저 멀리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소실점을 어떻게 잡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요 아래쪽으로 얘가 내려가는 기울기도 굉장히 많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가요. 그럼 가파르게 내려가면 자, 이렇게 내려간 요 일직선이랑 투시 안내선이랑 가파르게 내려간 자, 요 투시 안내선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 소실점이 생기잖아요. 자, 소실점이 또 다점 투시 소실점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 상태에서 자, 요 점이랑 그리고 요 점이랑 지금 눈높이에 있는 요 점 있죠. 요 점이랑 대각선으로 지금 얘가 3점 투시에 해당하는 소실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 요 3점 투시에 해당하는 깊이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2점 투시에서는요 대각선이 그러니까 깊이선이 그냥 일자로 만들어져요. 요게 깊이선이 맞아요. 근데 3점 투시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던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3점 투시에서는 깊이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 요 밑에 있는 소실점이랑 3점 소실점이랑 기준이 되는 자, 요 2점 투시의 한쪽 소실점이랑 만나서 이렇게 소실점이 대각선으로 머나먼 곳까지 쫙 올라가는데 그 쫙 올라간 머나먼 곳에 있는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보다
자, 약간씩은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겠죠. 약간씩은 얘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얘보다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얘를 쭉 연결을 하다 보면 얘가 진짜 우주까지 이렇게 지평선의 끝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데 한 요 정도쯤의 소실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수평하다고 봐야죠. 거의 수평하다. 자, 이렇게 얘가 정면 상태로 네모의 모습이 점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요 네모가 점점 수평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요 정도의 느낌,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그냥 화면에 정면으로 그냥 딱 보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입체도 안 보이고 한 요 정도쯤의 느낌으로 그냥 요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입체도 안 보이고요. 그냥 완전히 정면으로 이렇게 딱 섰다, 대각선으로. 그럼 요 정도쯤의 느낌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도쯤에, 저 멀리 머나먼 곳쯤에 소실점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소실점은 여기고, 얘도 얘랑 거의 수평의 느낌으로 아래쪽에 있는 요 물체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얘도 이렇게 안쪽으로 그냥 투시도의 흐름을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뭐 요 정도쯤의 느낌으로, 더 앞쪽으로 내려왔으면 요 정도쯤의 느낌으로 바뀌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